살기 기자단 랜선 인터뷰 시작할 건데요. 제 옆에 계신 분은 박물관 수 관장님 이경숙 관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반갑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 수성구 보무동에서 박물관 수라고 작은 사설 박물관인데요. 저희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입니다. 자수 박물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수 박물관에 와보신 분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군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박물관은 주로 자수를 전시품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박물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다 음소거가 돼서 대답을 들을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만난 것은 전통이 왜 필요한지 그 문제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그중에서 저희 박물관이 자수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가본 박물관은 아마도 국립박물관 이런 데를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국립대구박물관 이런 곳에 자주 가보셨죠? 그리고 또 미술관, 대구시립미술관 이런 데를 또 자주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구에는 굉장히 많은 한 25개 정도의 박물관이 있는데, 대학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도 있고 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숫자의 사립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박물관들이 9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유물들을 수집하고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하기도 하고 대학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작은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유물을 배우고 또 박물관에 대한 자격증을 구비하고, 그리고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여러분들도 작은 박물관들을 만들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보다 많은 전통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자수박물관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자료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PT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함께 볼까요? 네. 네. 기관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박물관 수를 개관했습니다. 특별히 박물관 수는 대구교육청이라든지 또 박물관 협회라든지 문광부로부터 우수한 기관으로 상도 많이 받았죠. 다음 볼게요. 네. 여러 가지 전시를 또 많이 했습니다. 오복을 부르는 꽃수정, 또 유물 속에 어떤 과학 이야기가 있는지, 유물 속의 과학 이야기, 또 목각 인형들이 우리 한국인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목각 인형으로 만나는 한국인의 삶, 그리고 또 그림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특별히 저희들 박물관에 가장 많은 자수 베갯모와 복주머니를 가지고 오복을 부르는 꽃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자기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전통을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 끝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박물관은 이런 전시 공간, 그리고 휴게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쁜 아기들이 술을 많이 놓고 있죠. 예, 술을 어른들도 배우기도 하고 어린이들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에서 자수를 배우기도 하지만, 자수라기보다는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느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과 바늘을 꿰서 뭔가를 잇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작은 천조각을 잇더라도 그것을 이어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콘텐츠들을 연결해서 세계를 이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확산해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바느질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바느질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바느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보다 더 여러분들의 삶을 확장시켜주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손으로 사용하는 길을 내는 것이 바느질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사소한 행위 속에서 우리의 의식, 생각들은 많이 확장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 실과 바늘이 있다면 무심코 그 바늘을 들고 뭔가를 한번 이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 중에서 특별히 교육 기부 박람회 같은 데도 저희들이 참여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묵가기념으로 만나는 한국인의 삶 이 포스트 보시면 예쁜 묵가기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물을 감상하다 보면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 나와 미래 우리나라의 삶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과 같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민속 그림 속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물관들은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겠죠. 네, 박물관을 소개했습니다. 네, 다양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또 많이 양성해야 되겠죠. 실과 바늘로 그림을 그려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많은 교사들을 박물관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나 또는 어린이나 유치원에 가서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자격증을 수여하기도 하고요. 전통문화 교육을 협약해서 그러한 학교들과 함께 열심히 전통 문화를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들이 특별히 바느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느질 특히 자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면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자기에 대한 안정감과 존중감 네, 인성 개발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집중력, 소근육의 발달, 그리고 한국미의 발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대와 확산을 통한 창의성의 개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이 자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이런 동료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교육 키트를 네, 개발하기도 했죠. 예,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실과 바늘을 결합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찔리기 쉬운 유아에는 실 자체가 바늘이 되도록 개발해서 섬세한 구멍에 바늘을 이렇게 끼워서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이어가는 그 확산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수업 과정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인가요? 네. 아,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아이들은 동물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동물 인형들을 또 만들어서 여기 바늘로 끼워보는 거, 이런 것들을 유아들을 위한 생활 주제에서 다양한 형태를 개발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조각보들이 있습니다. 조각조각 이은 면도 보이지만 또 어떤 게 보입니까? 색동나무처럼 이렇게 그려진 조각 보자기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새로운 형태를 디자인하고 그 형태를 또 우리가 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전통이 우리 현재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박물관은 바느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의 향기와
행복한 기억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물관 소개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지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줄 몰랐고요. 역시 기자는 기자구나. 굉장히 예리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네. 어떤 기자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민화가 어떤 가치가 있고 민화는 어떤 최고의 민화 중에 어떤 것이 최고의 그림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민화 중에는 특히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한 기자님이 계시네요. 그리고 또 민화는 어떤 부분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까치, 여러 꽃 등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관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민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첫째는 여러분들이 민화가 왜 우리 문화 중에서 가치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먼저 제가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이 민화가 가진 가치가 뭐냐? 이런 답. 이것이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읽으시죠? 네, 역사책을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고려시대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우리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그때 기록들을 텍스트로 읽습니다. 그죠?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매달 달에 무슨 일을 했다. 오늘처럼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화상으로 랜선 미팅을 했다. 이런 한 줄이 어떤 텍스트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역사죠. 그렇지만 이 공간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뻤는지 슬펐는지 또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여러분의 감성인데요. 이 감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이 민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나오지 않는 언어에 기술되지 않은 나머지의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이 민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려요? 제일 먼저 하트부터 그리겠죠. 멋진 하트를 그리고 그게 고운 제일 예쁜 좋아하는 색으로 색을 막 칠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민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를 이 민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의 그림을 보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듯이 우리 민화 속에는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운 심성을 여러분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민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민화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린 것도 아닌데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엄마 아빠가 그린 것이라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소중하듯이 우리 민족 전체에는 과거의 선조들의 삶과 역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민족이 없는 민족이라는 그 뿌리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가정 안에 있지만 부모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바로 이 민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이해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민화 중에서 관장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 여기에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민화가 다 최고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랑이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아마 학교 수업 시간이나 어디에 보면 까치 호랑이 그림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까치 호랑이가 민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건데요. 이 민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한마디는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염원, 기도를 그린 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 안에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해지려면 혹시 뭐 이렇게 답을 하고 이러면은 뭐 선물도 주고 이래야지 이게 이야기가 재밌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알고 있죠. 어머, 행복해지려면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어때요? 평화롭게 부부가 화합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혹시 반대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 봐 주세요. 엄마 아빠가 다정해야 된다. 이게 혹시 반대하는 친구, 제가 눈을 보니까 다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엄마 아빠가 다정해야 되는 것처럼 민화는 바로 부부의 화합에 대한 기원을 그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화가 잘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떻게 엄마 아빠나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명장수, 그것도 무병장수, 병이 없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 그런 행복에 대한 발언을 또 미나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림 중에 십장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십장생이 바로 미나 중에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수명에 대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10가지의 장수하는 식물들 또는 동물들을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위, 거북이, 그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십장생? 네. 너무 많지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는 뭐라고요? 부부가 화합하고 또 장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병장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미나가 담고 있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이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없어서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칠거지약이라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쁜 자식이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 가정에서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자 또는 다남, 남자가 있어서 조금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농업 생산력이 시대였기 때문에 다남이라는 말이 많이 자수나 민화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식을 많이 낳기를 기원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식을 많이 낳는데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서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풍요를 기원할 수밖에 없겠죠. 곡식이 많이 나고, 네, 곡식이 많이 나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풍요와 부귀를 기원하는 그림을 미나에 그렸어요. 그러면 4가지를 기원했어요. 오, 진짜 많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너무 많네요. 또 한 가지가 또 남았는데 뭘까요?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자식도 많이 낳고 부부가 다정해서 행복하고 오래 살고 또 돈도 많아서 맛있는 피자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 한 가지 그림을 더 그려놨어요. 어떤 종류? 네, 사람들은 이렇게 편안해지면 출세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출세했으면 우리 아들이 남편이 이렇게 출세를 기원하는 그림이 또 미나 속에 많이 있어요. 출세를 기원하는 그림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양리도라고 해요. 잉어가 황하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용이 되는 그 양리도를 대표적인 출세를 기원하는 민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분 민화 그림을 온 집에다 그려서 두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식구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림이니까요. 여기에 동의하면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동의하시죠? 자, 바로 민화는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우리 민족 공동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희망의 그림이었고, 행복의 그림이었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면 좋은 거지. 아, 난 돈은 많은데 일찍 죽었어. 뭐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다 소중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살짝 얘기를 해드렸죠. 여기 보면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꽃 등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고 물으시는 기자님이 계신데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요와 부귀를 기원하는 그림은 무엇을 그렸을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모란 꽃이에요. 모란 꽃은 장미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꽃잎도 크고 풍요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모란 꽃을 풍요와 부귀를 기원하는 꽃으로 해서 많이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모란 꽃 그림을 그려둔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어떤 희망 또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장미 한 송이 말고 모란꽃 한 송이 그려서 준다면 그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질문이 또 있네요. 관장님은 미술교육을 전공했는데 특별히 미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 네, 있습니다. 바로 이 미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 기원했던 소망이고,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 민족은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의 힘을 놓지 않았고, 그 그림 속에 보면은 사물과 사람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걸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미나를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왜? 거기는 호랑이도 크다랗지만 꽃도 호랑이만큼 크다랗게 그려놨어요. 사람도 그만큼 크다. 거기에는 다 각각의 존재가 다 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니까 크고 꽃은 작으니까 작게 그리지 않았어요. 모든 물질들이 다 똑같은 동등한 자리에서 똑같은 가치 개념으로 그려졌고, 그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너무 재밌고 즐겁다 이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천성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늘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그 가난한 살림에서도 그림 자체가 즐겁고 웃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미술의 해학미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굉장히 보는 순간 야, 이 그림은 나도 그리겠다. 여러분들이 아마 미나를 보는 순간 그런 동질감을 느끼실 거예요.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소박함, 그리고 그 천년스러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세계 어디에서라도 오히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질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5개의 질문이 더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미나를 초등학생들이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질문 굉장히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대구미술관 미나 전시, 강진의 미나 박물관, 여기 강진까지 가보셨대요. 미나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네, 그런데 가보셨다고 하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수에서는 미디어 아트 미나 전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 아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나를 잘 이해하고 그 잘 이해된 미나를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잘해서 가르칠 전문가, 그것을 전문 교육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양성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가서 미나 얘기를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수한 행복에 대한 염원,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까? 사물과 사람에 대한 동등한 평등의 가치 인식, 그리고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는 미나적 세계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즉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뭔가를 구경하러 가거나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가면 어때 기분이? 매우 좋죠. 왜 그래요? 부모님과 내가 한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을 때 공감이 되잖아요. 엄마가 내 옆에서 뭔가 굉장히 친밀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어머니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미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미나를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그 미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려주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었구나.' 하고 더 가깝게 느끼면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아 이런 데 있었구나.'라고 여러분 자신을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화는 어린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자단 여러분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도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수에 담겨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에 담겨진 저희들이 자수박물관이니까요. 그래서 수에 담겨진 옛 여인들의 마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옛 여인들의 마음이 관장님 눈에 밟혀서 그렇게 수박물관을 열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에게 자수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가? 이 두 질문을 함께 묶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는 한마디로 민화가 소설이라면 그 긴 이야기들을 크게 재밌게 그려놓았다면 자수는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공간에 특히 자수 배경무에는 짧게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거기에는 민화에서 기원했던 그런 5가지의 이야기들 그런 것을 우리가 길상이라고 합니다. 그 길상의 의미와 또 벽사 나쁜 것을 막아서 우리 식구들을 잘 보존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모두 모아서 수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 하나하나가 한 땀 한 땀이 기도와 기원의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는 재료를 수실로 했을 뿐이고 하나는 그림으로 한지에 그렸을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이 염원했던 서사를 기록한 것에 똑같은 동질성이 있다.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공경과 정성의 마음이 특히 이 자수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자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다음 세대로 제가 계속 계승해서 이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2년 동안 박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자수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어주는 제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의 전통이 되어 가고 싶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옛 어머니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마지막에 질문이 이렇습니다. 전통문화, 민화 등의 의미 그리고 우수성을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전자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러한 우수성을 어떻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놀랍습니다. 제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늘 밤낮으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좋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양성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미디어 아트로 만들까? 유튜브로 만들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고 싶죠.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살죠. 부모님께 사랑받고 친구에게 사랑받고. 그럼 사랑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잘하고 싶죠. 그리고 키도 쑥쑥 자라고 마음도 점점 커지고 그래서 자기 세계를 멋지게 펼쳐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우리 전통 문화도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줄 때 우리 전통 문화는 계속 개성이 되어서 그 좋은 보물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고 또 그것들이 성장해 가면서 훨씬 더 다른 가치로 세계적인
네, 힘을 가지고 얻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지금 한류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세계로 더 크게 뻗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면 박수로서 네, 한번 마무리하고요. 또 질문을 받아도 되면 질문을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마이크 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 박물관에 버선 놀이개에서 버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소재로 개발했습니다. 이 버선은 옛날부터 동지 헛말 버선 한 클레라는 말이 있어요. 버선이 장수와 풍요를 기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의아해하시겠지만 성호사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버선은요, 동지 헛말, 동지의 밭을 헌 버선말.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실내에 계시면 안 신은 양말이라고 우리 김민지 학생이 말씀하셨네요. 양말은 버섯 말자를 씁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버섯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동지의 버선을 어른들에게 바친다는 거죠. 왜? 그 동지의 새로운 양의 기운으로 장수하시고 풍요를 기원하는 뜻으로 그런 우리 풍속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또 바느질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동화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보여주고 바느질 인형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질문 하실 거 생각하셨어요? 어느 친구가 질문을 해볼까요?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은 질문을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고강빈 기자님 손 들으셨네요. 말씀해 주세요. 질문. 원장님께서 미나 중에서 어떤 그림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질문을 지난번에 했네요. 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제일 재밌는 것은 까치 호랑이 그림이 아주 재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림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호랑이는 나쁜 것을 막아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까치와 호랑이가 굉장히 다정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그 그림, 까치 호랑이 그림을 기자님께 최고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우리 김민지 기자님 손 드셨어요? 네, 아까 전에 양말도 맞추셨죠? 네. 네. 반장님은 무슨 미나를 제일 좋아하세요? 네, 조금 전에 얘기랑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까치 호랑이도 물론 좋고요. 예, 특히 좋은 것은 연꽃 그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꽃 아래에 오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데 그것은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라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연꽃 그림도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네. 우리 다른 기자님들은 궁금한 게 없을까요? 아, 네, 이다운 기자님. 네, 보라색 티가 예쁘네요. 네. 혹시 관장님께서 싫어하시는 미나나 네, 불운을 상징하는 미나가 있을까요? 불운을 상징하는 미나요. 아, 그렇군요. 아쉽게도 싫어하는 미나는 하나도 없어요. 미나는 하나하나 다 예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미나를 다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미나를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그리고 미나는 행복을 기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불운을 상징하는 그림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행복해지고 싶을 때 미나를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 드리고 싶어요. 네. 또 어떤 기자님 있을까요? 네, 이효주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관장님께서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기획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기획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노사평화의 전당에 우리 자수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갔었고, 또 거기에 색동 스토리로 그림을 전시를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색 중에서 이 색동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이 색동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와서 보셨습니까?
이효주 기자님 와서 봤어요? 노사평화 전시 도록만 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관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다음에 박물관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오늘 그럼 랜선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